안녕하세요. 71세 이정옥입니다. 저는 지금 병원에서 화상 치료를 받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말씀드리려고 해요. 제가 겪은 일이 다른 분들에게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이에요. 저희 부부는 둘 다 70대인데요. 남편이 3년 전에 뇌경색으로 쓰러져서 지금까지 제가 간병을 하고 있어요. 남편은 우측마비가 와서 혼자서는 거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고요. 말도 잘 안 나와서 의사소통도 어려워요. 그 전까지는 저도 마트에서 33년 동안 일했었는데요. 58세에 구조조정으로 일찍 그만두게 됐어요. 퇴직금으로 3천만 원 받았지만 그때 아이들 대학 등록금이며 전세금 마련하느라 다 써버렸죠. 지금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청소일을 주 3일 하루 4시간씩 해서 월 80만 원 정도 벌고 있어요. 남편도 건설 현장에서 34년 일하다가 62세에 정년 퇴직했는데요. 퇴직금 4천만 원 받았지만 그것도 집 전세금하고 생활비로 많이 들어갔어요. 지금 저희가 받는 돈은 제 청소 월급 80만 원하고 기초연금 52만 원, 국민연금 97만 원 해서 한 달에 149만 원 정도예요. 그런데 남편이 쓰러진 후로는 병원비가 만만치 않아요. 한 달에 의료비만 40만 원은 나가거든요. 생활비까지 하면 18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수입은 149만 원이니까 매달 30만 원씩 모자라요. 그나마 적금 500만 원 있는 걸로 버티고 있는데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일 힘든 건 겨울철이에요. 난방비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작년 겨울에는 한 달에 35만 원씩 나왔어요. 그것만으로도 생활비에 큰 부담이 되는데 올해 겨울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남편이 뇌경색 후유증으로 몸이 차가워지셔서 보일러를 계속 틀어놔야 해요. 그런데 난방비 고지서를 볼 때마다 정말 막막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던 차에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전기장판 쓰면 난방비를 반으로 줄일 수 있다고요. 자기네는 전기장판으로 갈아타니까 보일러 거의 안 틀어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안전성이 걱정됐어요. 전기장판 화재 사고 뉴스도 봤고요. 그런데 이웃분 말씀으로는 요즘 제품들은 안전하게 잘 나온다고 하시더라고 자녀들한테 상의해봤더니 반응이 엇갈렸어요. 아들은 엄마 안전이 더 중요해요. 그냥 난방비 아까워도 보일러 쓰세요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딸은 요즘 전기장판들은 안전장치도 잘 되어 있고 올바르게 쓰면 괜찮을 거예요 라고 하면서요. 남편한테도 물어봤지만 말씀을 잘 못하시니까 그냥 걱정스러운 표정만 지으시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따뜻하게 해드리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았어요. 고민하다가 인터넷으로 전기장판 후기들을 찾아봤어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만족해서 쓰고 계시더라고요. 특히 저희 같은 상황에 계신 분들은 난방비 절약 효과가 크다고 하시고요. 그래서 결국 15만 원짜리 전기장판을 주문했어요. 싸지 않은 돈이었지만 한 달 난방비 생각하면 2개월이면 뽑는다고 생각했거든요. 전기장판이 도착한 날이 12월 중순쯤이었어요. 그해 겨울이 정말 추웠거든요. 설치하고 처음 써보니까 정말 따뜻하더라고요. 남편도 좋아하시는 것 같고요. 그날부터 보일러는 최소한으로만 틀고 전기장판을 주로 사용했어요. 침실에서 지내는 시간이 대부분이니까 거기만 따뜻하게 하면 되더라고요. 정말 신기하게도 그달 전기료가 20만 원이나 줄어들었어요. 너무 좋아서 이웃분들한테도 자랑했어요. 정말 효과 있네요. 가르쳐 주셔서 고마워요 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쵸? 저희도 이제 겨울이 무섭지 않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전기장판 사용에 익숙해졌어요. 온도 조절하는 것도 익히고 언제 켜고 끄는지도 패턴이 생겼고요. 보통 저녁 8시쯤 켜서 아침에 일어날 때까지 틀어놨어요. 처음에는 중간 온도로 사용했거든요. 그런데 날이 더 추워지니까 중간 온도로는 부족하더라고요. 특히 남편이 몸이 차서 계속 춥다고 하시니까요. 그래서 점점 온도를 높이게 됐어요. 중간에서 중상으로, 중상에서 상으로요. 마지막에는 아예 최고 온도로 틀어놓고 잤어요. 그때는 정말 따뜻했어요. 남편도 한겨울인데도 이불 하나만 덮고 주무실 수 있었고요. 저도 오랜만에 따뜻하게 잠들 수 있어서 좋았어요. 이웃분들도 요령을 터득하셨네요 라고 하시면서 부러워하셨어요. 우리는 아직도 중간 온도로 쓰는데 추워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최고 온도로 하세요. 정말 따뜻해요 라고 알려드렸어요. 겨울 내내 그렇게 사용했어요.
매일 밤 최고 온도로 틀어놓고 아침까지 그대로요. 타이머 기능도 있었는데 귀찮아서 안 썼어요. 어차피 밤새 따뜻해야 하니까 계속 켜놔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3개월 정도 그렇게 쓰니까 정말 효과가 있었어요. 겨울철 난방비가 절반 이상 줄어들었거든요. 한 달에 35만 원 나오던 게 15만 원 정도로 줄었어요. 20만 원 절약한 거죠. 너무 기뻐서 자녀들한테도 자랑했어요.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그렇게 절약하시다니라고 칭찬도 해주더라고요. 아들은 여전히 걱정했지만 그래도 효과가 있으니 다행이네요 라고 했어요. 교회에서도 이야기했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물어보시는 권사님들께 전기장판 이야기를 했더니요. 정말 똑똑하시네요.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겠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너무 과신했다는 거예요. 매일 최고 온도로 사용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안전수칙 같은 건 처음에만 잠깐 봤지 나중에는 신경 안 썼어요. 사고가 난 건 그 다음 해 1월이었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최고 온도로 틀어놓고 잤는데요. 새벽에 갑자기 다리가 너무 뜨거워서 깼어요. 처음에는 그냥 따뜻한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점점 뜨거워지더니 나중에는 아프기 시작했어요. 급히 전기장판을 끄고 다리를 확인해 봤더니 빨갛게 변해 있더라고요. 남편을 깨우려고 했는데 깊이 주무시고 계셔서 깨우기 어려웠어요. 일단 찬물로 다리를 식혔는데도 계속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새벽에 119에 전화했어요. 응급실에 가서 진료를 받았더니 이도 화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어르신 전기장판을 어떻게 사용하셨어요? 라고 물어보시기에요. 최고 온도로 밤새 틀어놨어요 라고 했더니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건 정말 위험해요. 전기장판은 절대로 최고 온도로 밤새 사용하시면 안 돼요 라고 하시면서요. 특히 어르신들은 감각이 둔해져서 화상을 입기 쉬우니까 더 조심하셔야 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제야 제가 얼마나 위험하게 사용했는지 깨달았어요.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당뇨가 있으면 더 위험하다고 하시더라고요. 혈액순환이 안 좋아서 감각이 둔해지고 상처 치유도 늦어진다고요. 치료를 받으면서 간호사님께 제대로 된 사용법을 들었어요. 전기장판은 중간 온도 이하로 사용하고 2시간 이상 연속으로 쓰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타이머 기능을 반드시 사용해서 일정 시간 후에는 자동으로 꺼지게 해야 한다고요. 또 잠들기 전에 미리 이불을 따뜻하게 한 다음에 끄고 자는 게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밤새 틀어놓고 자는 건 정말 위험하다고 하시면서요. 집에 돌아와서 전기장판 설명서를 다시 봤어요. 처음에 대충 봤던 안전수칙들이 다 적혀 있더라고요. 최고 온도로 장시간 사용 금지, 취침 시 사용 금지, 타이머 기능 활용 이런 내용들이요. 제가 안전수칙을 완전히 무시하고 사용했던 거예요. 자녀들이 그렇게 안전하게 쓰라고 당부했는데도요. 절약에만 신경 쓰느라 정작 중요한 안전은 소홀히 했던 거죠. 치료받는 동안 정말 고생했어요. 화상 부위에 물집이 생기고 진물이 나고요. 매일 병원에 가서 소독하고 드레싱 교체하고요. 남편 간병도 해야 하는데 제가 아프니까 더 힘들었어요. 자녀들이 알고 나서는 정말 놀라더라고요. 아들은 엄마 그래서 제가 걱정했잖아요 라고 하면서도 많이 걱정해줬어요. 딸도 엄마가 다치실까 봐 무서웠는데 정말 다치시니까 속상해요 라고 하더라고요. 이웃분들도 제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셨어요. 어머 그럼 우리도 조심해야겠네요 라고 하시면서요. 다들 안전수칙을 다시 확인해 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치료받으면서 의료비도 만만치 않게 나왔어요. 한 달 넘게 치료받느라 추가로 30만 원 정도 들어갔어요. 전기장판으로 절약한 돈보다 치료비가 더 많이 나온 거죠. 무엇보다 가족들에게 걱정을 끼친 게 제일 미안했어요. 그렇게 안전하게 쓰라고 당부했는데 제가 무시했으니까요. 남편도 제가 아픈 걸 보시고 많이 걱정하셨어요. 지금은 완전히 나았어요. 흉터가 좀 남았지만 일상생활에는 지장 없어요. 전기장판도 여전히 사용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다르게 사용해요. 절대로 최고 온도로는 안 하고 중간 온도 이하로만 써요. 타이머도 반드시 설정해서 2시간 후에는 자동으로 꺼지게 해요. 잠들 때는 미리 30분 정도 틀어서 이불을 따뜻하게 한 다음에 꺼요. 그래도 충분히 따뜻하게 잘 수 있더라고요. 안전하게 쓰면서도 난방비 절약 효과는 여전히 있어요. 이웃분들에게도 제 경험을 이야기해 드렸어요. 저처럼 되지 마시고 꼭 안전하게 쓰세요 라고요. 다들 정말 조심해야겠네요.
가르쳐 주셔서 고마워요라고 하시더라고요. 요즘도 가끔 전기장판 화상사고 뉴스가 나와요. 볼 때마다 아, 저분도 저처럼 잘못 사용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안타까워요. 특히 저희 같은 연세 드신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해요. 나이가 들면 감각이 둔해져서 뜨거운 걸 잘 못 느끼거든요. 당뇨나 고혈압 같은 병이 있으면 더 위험하고요. 전기장판 살 때 꼭 안전 인증 마크가 있는 제품으로 사세요. 그리고 설명서를 꼼꼼히 읽어보시고요. 귀찮더라도 안전수칙은 반드시 지키셔야 해요. 사용할 때는 온도를 너무 높이지 마시고요. 중간 온도나 그 이하로만 사용하세요. 타이머 기능이 있으면 반드시 활용하시고요. 밤에 주무실 때는 미리 이불을 따뜻하게 한 다음에 끄고 주무세요. 밤새 틀어놓고 자는 건 정말 위험해요. 저처럼 화상 입으실 수 있어요. 물기가 있을 때는 절대 사용하지 마시고요. 전기장판 위에 물 흘리거나 젖은 옷 올려놓으면 안 돼요. 감전 위험도 있고 고장날 수도 있어요. 정기적으로 선이나 본체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해 보세요. 선이 꺾이거나 눌려 있으면 화재 위험이 있어요. 이상하다 싶으면 즉시 사용을 중단하시고요. 자녀분들이 계시면 사용법을 미리 알려드리세요. 저처럼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가족과 상의해서 안전하게 사용하시고요. 걱정해 주시는 말씀이 잔소리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걸 저는 뒤늦게 깨달았어요. 전기장판 말고도 전기 히터, 전기 매트, 온수 매트 등 겨울철에 쓰는 난방용품들이 많잖아요. 어떤 것을 쓰시든 안전이 제일 중요해요. 절약도 중요하지만 건강하고 안전하게 절약해야 의미가 있는 거죠. 저는 이번 일로 정말 많은 걸 깨달았어요. 절약만 생각하다가 정작 중요한 안전을 놓쳤다는 걸요. 가족들이 걱정해주는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도요. 지금은 안전한 범위에서 합리적으로 절약하려고 해요. 무리해서 절약하다가 다치면 오히려 더 큰 손해니까요. 의료비가 절약한 돈보다 훨씬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요즘은 자녀들이 엄마 괜찮으세요? 안전하게 쓰고 계시죠? 라고 자주 물어봐요. 그럴 때마다 이제는 정말 조심해서 써라고 대답해요. 그리고 실제로도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있어요. 교회에서도 제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분들께 조심하라고 말씀드려요. 저처럼 되지 마시고 꼭 안전하게 쓰세요라고요. 여러분들도 정말 조심해야겠네요 라고 하시면서 고마워하세요. 이제 곧 또 겨울이 오잖아요. 올해도 전기장판을 사용할 건데요. 이번에는 정말 안전하게 쓸 거예요. 온도는 중간 이하로만 하고요. 타이머는 반드시 설정해서 2시간 후에는 꺼지게 할 거예요. 잠들 때는 미리 따뜻하게 한 다음에 끄고 잘 거고요. 정기적으로 점검도 할 거예요. 선에 이상이 없는지 본체에 문제가 없는지요. 이상하면 즉시 사용 중단하고요. 무엇보다 가족들과 소통하면서 사용할 거예요. 혼자 판단하지 말고 자녀들 의견도 들어보고요. 걱정해주는 말씀을 잔소리가 아니라 사랑으로 받아들일 거예요. 제가 이런 경험을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다른 분들이 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셨으면 해서예요. 특히 저희 같은 연세의 분들은 더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절약도 중요하지만 안전이 우선이에요. 건강을 잃으면 모든 절약이 무의미해져요. 가족들에게 걱정 끼치는 것도 효도가 아니고요. 전기장판 사용하실 때는 꼭 안전수칙을 지키세요. 설명서를 꼼꼼히 읽어보시고요. 온도는 적당히 시간은 제한해서 사용하시고요. 그리고 가족들과 상의해서 올바른 사용법을 익히세요.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전문가 조언도 들어보시고요. 안전한 겨울나기가 진짜 현명한 절약이에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모두 건강하고 안전한 겨울 보내세요. 저도 올바른 사용법으로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거예요. 감사합니다.